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있었던 글로벌 주택거품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게 한 주체는 미국의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였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꼼수가 글로벌 주택거품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비우량 대출자에 대한 불법적인 모기지 대출에서 출발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대출자의 신용은 우량과 비우량으로 나뉩니다. 원칙적으로 비우량 신용 등급은 모기지 대출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은행과 함께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주택 거품이 발생하자 거의 모든 은행들이 비우량 신용 등급자에게 모기지 대출을 대대적으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품이 계속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품을 글로벌 금융위기로 몰아간 것은 담보부채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라는 것입니다. 이 담보부채증권은 모기지 대출을 여러 개 묶어서 그것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입니다. 은행이 담보부채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하면 모기지 대출로 나간 유동성을 회수해서 또다시 모기지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CDO를 가지고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량 모기지 대출에 비우량 모기지 대출을 붙여서 담보부채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것입니다. 투자은행들이 무량 모기지 대출에 비우량 모기지 대출을 붙여놓은 담보부채증권 CDO를 만들어 놓고 미국 신용평가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양대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 푸어스와 무디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CDO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다가 과장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양대 신용평가사들이 대외비로 취급하는 신용평가 모델을 공개하고 이 담보부채증권에 포함된 비우량 부분에 은행을 유혹할 수 있는 과장된 신용등급을 제공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는 투기등급의 비우량 모기지에 매매가 가능한 신용등급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담보부채증권은 첫 번째 손실이 발생하면 그 패키지 속에서 신용등급은 가장 낮지만 수익률은 가장 높은 트렌치에 부과를 합니다. 초우량 등급을 가진 트렌치는 수익률이 가장 낮지만 손실은 가장 나중에 입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택 거품이 터지기 전에는 비우량 모기지 대출이 거의 부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담보부채증권이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고수익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거품이 꺼지면서 이 담보부채증권 매매가 폭탄 돌리기로 변질된 것입니다. 신용평가 시장의 85%를 장악한 스탠다드 & 푸어스와 무디스는 민간기관이지만 공적 신용평가기관의 법률적 지위를 누리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막대한 평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신용평가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는 제도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피감기관이 원하는 신용등급을 제공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스탠다드 & 푸어스와 무디스는 부실한 신용평가의 대가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무디스는 이윤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4% 증가했고 스탠다드 & 푸어스는 모기업 주가를 30%나 끌어올렸습니다. 일단 금융시장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버가 언급했듯이 시장에서는 교환뿐만이 아니라 경쟁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제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시장 경쟁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즉 제3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신성하게 여기도록 한다고 지적합니다. 게오르그 짐멜은 시장이 제3자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찾아내고 신성하게 여기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베버와 짐멜이 예측한 현상이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채권보증사를 번졌습니다. 채권보증사들이 시정부 채권보증이라는 고유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신용평가사들로부터 과장된 신용등급을 받아낸 담보부채증권을 보증해서 엄청난 규모의 보증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시장 경쟁이 도덕적 해이를 시장이 마땅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추구해야 할 신성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2007년 8월 월가에서 갑자기 담보부채증권에 포함된 AAA 등급과 유사한 초우량 트렌치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심이 일어나 신용경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대 신용평가사들이 사용하는 신용평가 모델이 모기지 대출이 동시다발적으로 채무불이행을 범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2007년 초부터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주택가격이 폭락을 시작했고 비우량 모기지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져 담보부채증권의 연쇄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8월 은행들이 상호의심이 폭발하여 서로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대공황 이후 80년 만에 최악의 신용경색이 발생했습니다. 은행 간 하루짜리 만기 콜 금리 시장이 은행 간 1일 만기 콜 금리 시장이 마비되자 중앙은행 즉 연준이 콜 자금 시장에 자금을 무제한 공급했습니다. 2007년 8월 15일 최대 모기지 대출사 컨트리와이드 금융사가 주식이 13% 폭락했고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1.4% 떨어졌습니다. 2008년 3월 16일 연준이 5위 투자은행 베어 스턴즈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단기 이자율을 갑자기 2.25%로 내려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통화정책 완화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9월 14일 정부가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 파산을 수수방관하여 신용경색이 글로벌 증시 대폭락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습니다. 연준의 의장 버냉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무려 총 10조 달러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대대적인 양적 완화로 대공황의 재발을 틀어막았습니다. 양적 완화는 달러화를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미 잼성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시중에 현금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회복을 하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기업 채권 시장에서 경기 후퇴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10년물 미 재무성 채권 수익률이 2년물 미 재무성 채권 수익률 아래로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박훈탁TV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송을 계속 내보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